분명 나는 20대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대시도 되게 적잖이 받았었고 정말 남자를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까? 우리가 왜 흔히 30대가 넘어서면은 여자들은 성욕이 많아지고 남성들은 성욕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남녀가 다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인 경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남자들이 비단 성욕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30에 가까워진 남자일수록 20대와는 사뭇 달라지는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땡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래, 주관, 그리고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20대 때 남자들은 소위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예요. 자기가 뭘 할 줄 아는지, 뭘 해야 되는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등 심지어 잘못된 게 잘못된 줄도 모르는 채 사는 게 그 시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은요, 이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 또는 가볍게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 또는 스쳐가는 여자 등 남자의 삶에도 굉장히 무수한 여자들이 지나가요. 하지만 20대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또는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미래라는 부분을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 난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뭐예요? 우리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난이든 진심이든 이 남자애가 그 말을 지키든 지켜지지 않든 중요한 거는 저런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남자 딴에는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또는 얼마를 벌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 등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30대가 되면은 비로소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준비를 어느 부분 마음 먹게 되거나 그림을 그리게 되거나 또는 실천을 하는 남자들은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여자를 만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서 달라지게 돼요. 20대 때는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는 생각이면 그게 어떤 생각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소위 말해서 안 좋은 버릇들이 있죠. 뒷담화를 한다든지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든 자존감이 낮든 또는 어떤 그 밖에 안 좋은 습관이 있든 간에 그것들이 미래에 가서 어떠한 영향을 끼친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근데 하지만 30대가 되면 그것들이 주는 영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청자분이 한 분 말씀하신 것도 30이 되면 자신감과 자만감을 구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여자가 또는 어떤 남자가 자신감을 갖는 모습은 되게 좋은 거고 자만감이 가져올 그 미래라는 것들이 훤히 그려지기 때문에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미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 미래가 중요해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 과정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면은 머릿속에 하나의 물음표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라는 부분에서 대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냐, 그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나 소신이라는 게 다 달라요. 소신이 없는 사람부터 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혹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혹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봐도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오래 남는다든지 혹은 내가 먹는 음식 또는 취미, 영화, 웹툰 등 그 밖의 모든 것들에 호불호가 되게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미래라고 설명드렸던 부분 역시 그러해요. 여성분들도 어떤 미래를 어떤 남자와 함께 그리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듯이 대부분의 남자들도 주관이라는 것들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주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범용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 특성상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남자들을 묶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는 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심성이에요. 여성에게서 지성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와이프가 될 수 있겠다를 기대하게 만들고, 두 번째인 책임감은 이 여자가 정말 똑부러지는 와이프가 되겠다라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인 선한 심성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자들의 이상형을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듣게 될 거예요. 나는 되게 지혜로운 와이프가 좋아, 살림 잘하는 뭐 되게 똑부러진 사람, 또는 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라고 느끼는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과 같아요. 대체로 회사 내에 어떤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든지 수많은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많은 시련 후에 찾아오게 되는 그 극복기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사소한 대화나 혹은 다양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남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이 여자는 정말 본인의 삶에 닥친 일들을 진짜 잘 대처했구나, 똑똑하게 이겨냈구나 라는 감탄을 속으로 받게 되면은 이런 여성에 대한 충분히 매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 책임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또는 그 여성이 본인이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고할 줄 아느냐,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통제하고 신경을 쓰느냐, 자기 자신의 돈 씀씀이에 대한 책임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가계부거든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삶의 면모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심성이라는 거는 진짜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지손가락 아픈 줄 알면 남 손가락 아픈 줄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세 가지를 전부 가져야 되나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남자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훌륭한 남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욕심이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바랄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기에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고 세 개를 다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강점을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인지하기를 바라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면서 들어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은 남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여성을 만났을 때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20대의 남자들은 치기 어린 패기로 무장된 수컷이라면요, 30대에 들어선 남자들은 지능과 눈치로 무장된 늙은 여우와도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자들은 아주 아픈 교훈을 배우게 되거든요. 아,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 잘하면은 호구가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던 걸 어느 부분은 남자들도 똑같이 느껴요. 다른 공감을 하겠죠. 여성분들은 남자를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처는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기에 남녀 서로가 성장하면서 서로 겪는 과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남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를 선입견 갖고 바라본다든지 남자를 만나보면서 잘못된 버릇을 든 여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30대가 돼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되게 많이 만나봤대요. 또는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여러분들도 이걸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인 그 직감의 촉이 온단 말이죠. 아, 뭔가 얘한테는 마음을 쉽게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본능적인 직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얘가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별을 해봤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아, 얘한테는 다른 남자들보다는 이별이 더 쉬울 수 있는 남자이겠구나.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만큼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는 건 그만큼 이별을 많이 해보기도 했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겠어요? 직감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남자를 믿기까지 좀 더 신중해져야겠구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남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얘한테 맞추려다가 떨어져 나간 남자들이 수두룩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본인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많이 맞춰줘 봤고 본인이 그렇게 많이 헌신을 해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얘가 바라는 노력은 정말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구나. 그러면은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일종의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합리화를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들 역시 여러분의 어떤 연애 경험이 일단 많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본능적으로 여자에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잘해주는 걸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어떤 1차원적인 선입견이라면 조금 더 2차원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경험이 많다고 정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를 그만큼 많이 만나봤다는 건 반대로 바꿔 말을 하면 그만큼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과도 같으니까. 중요한 핵심은 경험에서 배운 게 잘못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남자를 만나면서 많은 경험 중에 잘못된 경험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아, 나한테 돈 잘 쓰는 게 남자다운 거야. 아, 나한테 잘해주는 게 더 남자다운 거지. 그만큼 남자가 나를 좋아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더 잘했겠지. 이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줬겠지. 제 채널에서만큼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정말 연애 잘못 배운 거예요. 남자들은 그만큼 여자에게 잘해준다,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에 충족시켜 준다는 건요, 남자가 좋아하는 감정의 크기와는 사실 전혀 무관해요. 그 남자가 얼마나 경험이 능숙한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이 충족이 되어 갈 겁니다. 그 반대된
예시를 딱 적나라하게 들려드리면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는 좋아하는 마음을 그리 크게 갖지 않아도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착각을 하겠죠. 전 남자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얘랑은 해결되는 걸 보면 얘는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그럼 어때요? 뒤에서는 허짓거리하고 있는 게 그런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이 싫대요. 이렇듯 연애를 잘못 배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이러면서 조건부 명제가 붙는 거, 이거 진짜 연애 되게 잘못 배운 거거든요. 저는 딱 이거를 아빠 대신할 남자를 찾듯 연애하는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들 역시도 엄마 대신할 여자를 찾듯이 본인의 결혼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20대 남자들 혹은 20대 여자들 30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듯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중 남자들은 어릴 적에 치기 어린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잘해주다가 어떤 상처받는 과거든 혹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이성 경험에서 잘못 생각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더욱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꼭 돌이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나는 20대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대시도 되게 적잖이 받았었고 정말 남자를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까.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20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저는 그 이유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의 기준 아래에서 시야가 되게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딱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은 나와는 어떤 미래나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옳은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딱 들어맞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들을 판단하는 눈이 굉장히 냉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뭔가 남자들은 왜 그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만큼 호불호가 강해진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관이 있듯이 남자들도 본인만의 주관이 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더 뭔가 부담을 갖고 뭔가 이런 것들을 더 내가 능력을 키워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면서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한 심성을 잘 보여주면 되는 거고,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모습의 어떤 과거가 많았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하듯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당연히 남자는 그 부분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순환을 이해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영상의 목적이에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20대 중후반 혹은 초반의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다가 다투고 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고 저만 생각하면서 굴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진짜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정말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게 굉장히 건강한 배움이거든요. 아, 내가 어느 부분은 진짜 잘못했었구나, 나만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상대방과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성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충분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30대 정도 나이가 들어섰을 때 여성분들도 그걸 배울 거예요. 아, 남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내가 지나친 거구나, 또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내가 맞춰주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구나,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과정들을 연애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배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거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기능들을 해주곤 하지만 또 이렇듯 어떤 안 좋은 선입관을 만들기도 하고 안 좋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나의 습관상 더 안 좋은 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 양면성이라는 게 있지만, 저는 결국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남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